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질병, 노화, 건강 등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거나 병들고 아픈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 떠나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거나 병들고 아플 때 주변의 도움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친구도 한 명 없고 남편 또는 부인 그리고 자식마저 외면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끊겼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가 한 말이나 태도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주변에 나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고 싶어도 모두가 떠나가서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도 외로운 삶을 살며 결국에는 혼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되기 전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요소들이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이나 자식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경쟁심이나 열등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지나치게 깊은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듯 인간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형성되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관심사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멀어지면 소통이 단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 만한 주제는 피하고 서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줄 때도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양쪽 상황을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그 부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나의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고 더욱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어떤 부탁을 할 경우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 관계는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실망감이나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깝고 오래된 관계일수록 이 부분에서는 더 조심해야 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는 서로의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는 깊이가 있는 만큼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영향도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고 서로의 감정을 가라앉힌 후에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는 더욱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상대방과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서로의 관심사나 공통된 주제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나 여행, 영화와 같은 가벼운 주제는 서로의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비판이나 평가 없이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며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심각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비밀로 지키고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반대로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소통에서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관계는 더욱 깊어지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가장 가깝지만 제일 틀어지기 쉬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함께한 세월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이로 인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소홀함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틈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말년에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어느새 멀어져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의 작은 갈등이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의 깊이를 점차 얕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 차이로 인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는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일들도 쉽게 덮을 수 있는 사이지만 사소한 것들로 인해 서로 더 서운해질 수 있는 복잡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남편이 무심코 지나치면 아내는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작은 서운함이 쌓여 결국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의 작은 변화나 감정의 변화를 놓치기 쉬워지고 이는 서로 간의 소통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통이 부족해지면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에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으며 그 회복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면 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데 신뢰와 애정마저 없다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부가 애정보다 연민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연민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관계의 깊이를 얕아지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는 것은 다행히 긍정적인 감정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이 무시하거나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거나 챙기지 않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이지 않으면 무관심이 커져 신뢰와 애정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면 작은 일도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관계가 나빠지기 전에 개선할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걸음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취미를 함께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들이 쌓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감사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일상적인 이야기나 감정에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각자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